분들은 평소에 이 어려 보인다, 동안이란 말 많이 들으시나요? 네, 뭐 저는 가끔 듣기는 하는데요. 아, 확실한가요? 저는 20대 네. 때는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아, 20대 때는 몸 상태가 지금보다는 좀 마른 상태였고요. 그리고 건강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게 30대, 40대 지나면서 체중이 좀 늘어나고 건강해지니까 이제 동안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웅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건강의사 원장님들이 40분이 나오는데 네. 거의 나이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설마요. 아, 진짜예요? 정말인가요? 네. 놀라운데요, 원장님? 반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 동안 비결을 네, 저희 네. 건강한의사에서 꼭 풀어주시기 네, 오늘 다 바라겠고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휴식을 즐기시는 편인가요? 저는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고요. 네. 우리 두 분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충분한 수면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블랙푸드. 한방적으로는 검은색의 신장 전기를 보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산 효과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블랙푸드인 검은 깨, 검은 콩을 이제 좀 그 선식처럼 해서 저는 잘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안의 비결이 좌우 얼굴의 앞면이 비대칭이 아닌 대칭인 경우가 좋은데요. 좌우 앞면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약간 호감이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휴먼이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대칭인 얼굴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후손으로 남기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감 가는 얼굴이나 동안은 앞면이 대칭인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의 균형이 바로 잡아 있고 또 어깨 높이 그다음에 턱 관절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앞면 비대칭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동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주로 어떤 음식들을 주로 챙겨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 제철인 표고버섯도 좋을 것 같고요. 표고버섯도 이 항산 효과도 있고 또 항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관절에도 좋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에도 표고버섯이 좋고 그리고 제철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사과를 많이 복용하고 있고요. 또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항산화 효과가 좋은데 보통 우리가 비타민을 복용하잖아요. 네. 항노화 효과 보면 비타민 복용하고 또 주사도 맞으시고 뭐 최근에는 줄기세포까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노화를 이겨내는 방법을 쓰시는데 줄기세포는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철에 나는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물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녹용 또한 한의사의 처방에 하에 좀 더 드셔 주신다면 건강하고 늙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척추관절의 노화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척추관절의 노화가 오면 우리가 걷는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 가기도 힘들고요. 네. 친구가 뭐 어디 베트남 여행 간다고 연락하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서 여행을 못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요. 척추관절의 건강이 노화를 막는 데 또 중요한데요. 척추관절의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 원장님은 젊었을 때 운동을 너무 햇빛 아래에서 많이 하셔서 얼굴이 타져서 이제 항산화 효과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운동은 적절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 하시고 바른 자세 유지하셔서 척추관절 건강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직장인들은 10분 이내이고. 그래서 저작 운동을 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일례로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풍 환자분들이 입으로 드시지 못하고 이 경관으로 해서 이제 식이를 할 경우에는 치매가 빨리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운동을 하면 뇌 혈류가 증가하는데 8%에서 25%도 증가하고요. 저작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나 이런 도파민 같은 뇌에서 작용하는 그 호르몬들이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어져요. 지금 정윤석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나 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좀 장시간 씹으면서 식사를 천천히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홍일 원장님, 어떤 분들이 사막에 좀 약하실까요? 네,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니까요. 네. 우선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겠죠. 발생을 하는데 우선은 가족력이 있다기보다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가 되면 사마귀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러스컨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그 유아나 소아인 경우에 물사마귀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편평사마귀인 경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거든요. 이거는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군을 볼 때는 역시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어떤가요? 네, 지금 사례자분이 뜸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뜸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강동 경희대 한방병원에 이비인후과, 피부과 같이 보시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오. 윤영희 교수님이세요. 네. 이분이 실험을 하셨는데 이게 통합의학회라고 하는 소속된 그런 외국의 유수 저널에 실렸어요. 자,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제목을 정했냐면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사마귀에 대한 치료를 하셨거든요. 다른 치료라고 하면 냉동 치료, 레이저 치료 네. 이런 양방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 실험을 하셨는데요. 자, 실험한 걸 보면 보통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3명의 환자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실험을 하셨어요. 뜸을 치료를 하셨고 쑥은 0.1g 그리고 이 재료를 1.8cm 정도 높이로 하셔서 직경으로 1.2cm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셨고 소아인 경우에는 전자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린 아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뜸이 화상이 입지 않기 위해서는 60에서 80%까지만 소진 타도록만 놔두었고요. 그리고 매회 4번씩 그 뜸 뜨는 횟수는 10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 16번, 19번 내에 완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뜸은 사마귀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 활동성인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하는 한약 치료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활동성, 즉 전염성이 없을 경우에만 뜸이나 침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